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참 부동산 시장 경제 KDI에서 발표한 자료, 국가 재정에 관한 여러 가지 갑론을박들 정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어쨌든 간에 그 재정 적자 또는 부채에 관해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개인 부채, 악성 부채들 그런 것들도 지표들도 굉장히 걱정되고 국가 재정도 신문에 계속 났지만 40% 얘기 나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재정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건설 경기 또한 내수 경기가 좀 살아서 정말 돈 쓸 수 있는 편하게 돈 쓸 수 있는 그런 소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재밌는 제목입니다. 기회가 지나가고 있다. 기회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주제로 오늘도 저에게 좋은 정보 알려주실 분은 언제나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에 예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인사이트가 되실 분입니다.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앞에 좀 서두가 길었는데 여러 가지 지표들의 국책기관하고 청와대하고 이런 얘기들 보면서 불안해요. 저는요. 예.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그 숫자가 또는 그런 지표들이 바로 어떤 타격을 줄지는 않겠지만 그로 인한 전반적인 우리의 삶, 우리의 소비 형태 자체가 위축되고 고갈되고 이런 형태로 간다면 이건 굉장히 두려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난 1,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데 집값이 뛸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과거에 보면은 이렇게 경제 성장하고 집값과의 상관관계가 전혀 없지는 않은데 아주 장기적으로는 있었지만은 성장률이 좋다고 집값이 뛰고 성장률이 떨어졌다고 집값이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면은 90년대 말에 IMF 기저효과 때문에 99년, 2000년도에 성장률이 좋아지거든요. 예. 근데 그때 집값 안 뛰었어요, 별로. 또 2003년도에 성장률이 좀 나빠지는데 그때 오히려 집값이 뛰고 이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빠지고 있는 게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쩌면은 이렇게 내수가 위축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측면이 있지만은 당분간은 집값이 버텨주면서 그나마 무너지는 경제를 지탱해 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좋습니다. 다른 의견 가시는 우리 시청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기회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주제를 잡아주셨는데요. 기회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가끔 제가 표현할 라인나고 언제나 실소유자나 무주택자는 지금이 가장 좋은 순간이다라는 그런 견지에서 기회인가요? 어떤 기회죠?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예.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기회가 굉장히 많이 널려 있는 것 같아요. 현재요? 예. 우리 기회의 신은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고 그 기회를 보는 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안 잡았던 거고. 예를 들면은 2017년, 18년 돌이켜 보면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14년도부터 18년도까지는 계속 기회였죠. 계속 기회였죠. 그때도 못 잡았던 분들이죠. 매년 못 잡고 맞아요. 기회를 놓치고 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는 기회가 끝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요 최근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상승장의 특징이 예전에도 늘 그래 왔다는 거예요. 2000년대 초에도 그랬고 80년대 말에도 그랬고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딴 사람들은 좀 종잣돈이 있으니까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나는 돈도 없는데 무슨 기회가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시장을 참여할 의사가 없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죠?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아유 내 돈으로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이제 지레 스스로 자포자기네요.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뭐 상담을 해보면은 기회가 분명히 있는데 1시간 내내 상담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기회를 밀어낼 수 있는가를 정말 치열하게 연구하는 것 같아요. 안 사야 되는 이유만 찾는 뭐 이유를 이런- 계속 만들어내는 오케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세금이 이런데 이거 뭐 사서 남겨봤자 뭐 하느냐. 그렇죠. 또 우리 좀 모두에도 말했지만 아니 경제가 이렇게 엉망인데 이거 뭐 사서 뭐 하겠느냐. 왜 상담하시는 거예요? 주로 이제 그 최적의 선택을 하려고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 최적의 선택을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회를 밀어내는 요인이 되거든요. 최적의 선택 자체도. 최적의 선택이라는 게 지나놓고 나야 아는 거지. 그렇죠. 그 당시에는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럼 차라리 좀 욕심을 낮추고 좀 내가 할 수 있는 그 상태에서 적당한 정도 눈높이를 낮춘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 최적으로 하려고 그러다 보면 그것도 또 기회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태풍 전야 얘기도 했죠. 하고 말씀드리지만은 가격에 대한 거는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럼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수급 밸런스가 좀 깨지고 있고 예. 또 내년부터는 전셋값도 오를 여지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좀 집이 없대든가 아니면은 지금 옮겨야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처럼 거래가 없고 뭐 많이 침체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다지 이제 뭐 전문가들의 전망도 좋지 않고 이럴 때가 사실 제가 볼 때는 기회거든요. 그렇죠. 저도 저번 주 금요일 날 강의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곽 대표님 짬에 대면 짬도 아니지만 저도 한 20년 이제 부동산 토지 쪽을 이제 토지 강의였어요. 하다 보니까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시간이 불과 한 1, 2년, 2, 3년만 지나서 돌이켜서 보면 그 길이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 정확한 길인지 그릇된 길인지 정확히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현재 당시에 속해 있으면서 예측을 한다거나 아까 제가 곽 대표님을 소개할 때 얘기한 것처럼 뭐 인사이트 이런 것까지는 사실 신의 영역이죠. 그 숫자나 뭐 이런 정확한 것까지는요. 근데 최소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게 전문가의 할 일이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맞추는 건 사실 아무도 못 맞추죠, 지금은. 근데 추세적인 흐름은 읽을 수 있지요, 저희가. 그죠? 그런 측면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은 얼마든지 세제 혜택도 보면서 무주택자든 집을 사면 되는데 그냥 사면 돼요, 사실. 그냥 뭐 내 돈에 맞추거나 해서 적당하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뭐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선 다수가 그런 선택을 안 해요. 그리고 다 청약만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다들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뭐 지난 100년, 200년 아무리 돌이켜서 생각을 해봐도 내 집을 하나 장만하는 거는 언제 했어도 크게 나쁜 선택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뒤집어 얘기하면 1가구 1주택의 절세 혜택 자체가 가장 투기성으로 따지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사실 9억까지는 그냥 비과세잖아요. 감면이 아니고 비과세니 과세를 아예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을 곽 대표님 늘 얘기하신 것처럼 레버리지를 그 시장 자체가 예를 들어 공격적인 시장이 됐을 때는 과도 레버리지도 용인을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좀 보수적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그 집이 뭐 몇 억이 오르든지 간에 9억까지는 세금이 하나도 없으니 세상에 이런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집이 많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할 게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무주택자라든가 또 뭐 1주택의 경우에 갈아타기 하는 경우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9억까지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거는 그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혜택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집을 한 채를 갖고 있다가
일시적 이주택으로 갔을 때 근데 얘를 또 팔으라고 저걸 써야 되잖아요. 이제 하도 심해갖고 형사처벌한다 그랬잖아요. 아, 뭐 분양 받을 때요. 네. 그렇죠. 뭐 판단은 각서 쓰고 하면 생각하면 되고. 아니 뭐 기존 주택을 할 때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뭐 2년간은 네. 혜택이 주어지니까. 그러면은 비과세 받는 주택이 있으면은 어쩌면은 그거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 순간에 과감하게 처분할 각오를 그쵸? 해야 돼요. 그쵸? 왜냐하면 내가 한 채를 갖고 있다가 다른 한 채를 사서 비과세를 받으면은 상승장에서는 비과세를 2번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억까지를 계속 들고 가면 한 번만 받는 그쵸, 건데 그쵸. 팔고 사고를 하면은 2번 받게 돼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뭐 경제 활동하면서 이 상승장이 몇 대표님 번 이게 안 손 좀 오니까. 잠깐 빌려주세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집을 샀어. 이 집은 싸게 사길 바라고 예. 이 집은 오르기를 또 바라잖아요. 이게 얼마나 믿습니까? 그런 일은 안 벌어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 이 집도 떨어질 테고 이 집이 올라가면 이 집도 당연히 올라갈 테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거 한 발 앞서서 내가 가진 집을 예, 예. 집값이 떨어질지 오를지 모르니까 그냥 들고 간다 이거예요. 예, 예. 근데 우리가 9억까지 비과세잖아요. 예, 예. 그럼 차라리 지금 팔고 내가 옆집을 사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취득세는 좀 들어갈지 몰라도 그렇죠. 취득세 들어가요. 9억까지 받는 비과세는 만약 상승장이라면은 2번 9억에 대한 비과세를 그렇죠. 2번 받는 이거 팔을 거예요. 때 한 번 받고 또 나중에 이게 팔 때 또 받고 그렇죠. 2번 받는 근데 거죠. 지금 상승장이라고 확신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확신한다고 그러면 책임질 수 맞아, 있냐고 맞아, 물어봐요. 맞아. 아 제가 질문이 저 잘못됐어요. 개인은 확신합니다. 아, 확신하지만은 그거를 뭐 강요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회의 신은 예, 예. 뭐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다. 사실 또 뒤에 얼굴이 달려 있는지도 몰라요. 지나가야 보이니까 그렇죠. 그럴 수는 있는데 이 기회의 신은 한 손에 저울을 들고 있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회는 그게 왔을 때 정말 이 저울로 계량하듯이 냉정하게 상황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칼이라는 거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행동을 해야 된다. 태도난만해요 말 그대로.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뭐 기분에 따라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뭐 날씨가 맑으면 막 하려고 그랬다가 흐려지면 이게 다운되나 안 하고 이게 아니고 이 저울이라는 거는 뭐 옛날에 도랑형이 잘 안 갖춰져 있을 때는 객관성을 담보해 주는 맞죠. 물건이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음속에 저울을 하나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저울을 자꾸 흔들어 놓는 정보들이 도처에 널려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저울을 딱 갖고서 판단해 봤을 때 지금이 할 때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과감하게 칼을 휘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냥 제가 제 느낌으로 예, 예. 보면은 무주택자 중에서 한 90% 정도는 예, 예. 하실 수 있어요. 10% 정도는 도저히 안 될 수 있지만은 제가 볼 때 내가 가진 전체 자산이 한 5천만 원만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무주택자요? 무주택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재작년 5월에 제가 늘 방송할 때 그때가 또 하필 또 거래가 제일 적을 때예요. 그런 때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이 이제 거래량이 뭐 연중에서도 적은 때이고 또 지금 규제가 많아서 적기도 하고 하지만은 내년 이후에는 좀 풀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지금 5월, 6월에 기회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 문이 닫히기 전에 조금 더 냉정한 저울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고 스스로의 저울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곽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칼과 저울을 들고 있다. 기회라는 거를 잡기 위해서는 뭐 저는 비근한 일 뭐 옛날에 카네기나 미국의 굉장히 수많은 부자들은 기회라는 회전문에 미리 준비를 다 하고 있다가 회전문이 닥치기 전에 거기에 편승을 하는 사람이 그 기회를 막판 기회를 잡는다 이렇게 저도 본 책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한다는 자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저울을
가다듬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막 좌고우면하지 않고 기준을 잡는 시간. 예, 제가 뭐 간혹 쓰는 표현이지만은 지금은 물방 고기반입니다. 전문 용어 나오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 얘기 들으셨죠? 우리 곽 대표님의, 제가 늘 말씀드리죠. 곽 대표님을, 이 방송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방송을 좋아하는 이유는 과거의 경험치가 현재에 녹아서 미래 예측이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좋아한다고 늘 말씀을 드렸듯이, 뭐 지금 또 제 예전에 카톡에 써 있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또한 지나가리. 아니, 영어는 안 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순간에 현재는 어려워 보이지만 지나가는 과정이고, 아마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13년도 그런 대책들 나올 때 13년도부터 18년도까지 이렇게 주택시장이나 부동산 호황일 줄 아무도 판단을 못했던 거죠. 물론 몇 분의 전문가들이나 몇 분의 깬 투자자들 등 발빠르게 움직이셨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못 움직이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아까 전문용어라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물반 고기반이라는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하시면서 기회는 지금이다. 언제나 라인 나오다. 그 기회를 잡는 분들은 무주택자나 한시적 2주택자가 되는 분들은 눈을 크게 뜨시고 기회를 잡으시라. 이렇게 오늘 방송은 그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늘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정보 각 대표님하고 찾아올 테니까요. 참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저희가 큰 힘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독자 수가 많이 늘고 조회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열렬한 응원해 주시면 우리 곽 대표님 힘드셔도 제가 끝까지 잡고 방송 많이 찍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